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다양한 파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C3 작물하고 C4캠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했는데, 자, 옥수수 같은 경우를 들면, 아까 옥수수가 C3입니까? C4입니까? C4 작물의 대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콘 같은 경우, CYN이죠. C3, C4, 캠. 콘 같은 경우에는 C4 작물의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하늘의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하면 어디다? 토양 속에 토심은 깊이는 파종 깊이는 어느 정도 해요?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 안 했나? 까치가 왜 뭐 짝짝한 오늘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 여러분들한테. 자,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를, 2 내지 3배를 영어로 하면 타임스죠? 2 내지 3배를 복토를 한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기본 공부 또 하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자, 이거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말입니다. 종자를 복토, 요거는 복토라고 하죠. 그죠? 덮는 걸. 요걸 2 내지 3배 정도 종자 크기에, 그죠? 을 복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종자가 있고, 또 어떤 종자는 광을, 소위 라이트를 받아야 발화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종자들은 뭐 한다? 토양 속에 묻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묻히면 안 돼. 요렇게 옆으로 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걸 소위 이제 발화성 종자 또는 한자어로 호광성 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얘들은 과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라스 들어간 거, 켄터키 블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애들이 소위 벽과 목초입니다. 이해되죠? 켄터키 블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애들요. 자, 그런데 얘들 하고요, 그라스류하고 두 번째, 호광성, 빛을 받아야 발화한다는 종자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아야 된다. 지난번에 매번 했죠. 뭐, 담배, 그 다음, 무, 그죠?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애들을, 자, 2, 3배 한다고, 2, 3배 잘 모르겠으니까, 요렇게 파종하고 덮어버리면 이 애들은 발 하나도 안 해요. 도라지도 마찬가지죠. 살짝 덮어놔야 된다. 자, 그래서 얘들은 극소리 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종자. 이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빛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관계없어. 얘들은 무둔해. 무둔한 애들이 주로 작물로서 재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벼, 보리, 밀, 이런 애들, 우리가 식량 작물로 이용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관계없다 이 말이지. 광하고 광이 있거나 발화를 해.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첫째는 온도, 두 번째는 수분, 세 번째는 산소. 이 세 조건만 있으면 발화를 해요. 무둔한 애들이지.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 야, 빛 보면 발화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물론 광발화성 종자도 중요하지만 무광성, 소위 이제 영어 한자로 쓰면 혐광성이라고 얘기하죠. 혐오한다. 뭘? 광을 혐오한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가 있을까요? 몇 개만 알아도 수수, 그 다음 오이, 호박, 감자, 그 다음 감자는 발화를 하는데 하면은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 한다? 빛을 받으면 발화를 안 합니다. 웃기죠? 아니, 성격이 희한한 놈들이잖아. 빛 있다고 왜 발화를 안 해? 하면 되지. 성격이 희한한 애들이야, 얘들은. 빛이 없어야 발화를 해. 은밀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야, 이 애들이. 그럼 이런 애들은 과연 뭐냐? 주로 채소류죠. 아, 그렇잖아. 우리가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애들이 거의 다 그렇다. 다는 아니고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공무원 시험 치면은 단골 문제로 호광성 종자하고 겸광성 종자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발화하는 때 필요한 조건이 외부적으로 뭐라 했죠?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해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수분, 온도, 산소. 요 세 가지를 했잖아요.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줘도 발화를 안 하는 애를 뭐라 한다? 휴먼 종자란다. 휴먼. 영어로 하면 돌먼시. 잘 모르겠으면 돌겠네 시. 요걸 해서 그런데 돌겠네 시 이렇게 외우라고. 그걸 돌먼시. 됐죠? 이 휴먼이라고 하는 휴먼. 그 휴먼은 첫째는 내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게 있다. 내적인 거는 뭘까요? 외적인 거는 뭘까요? 했어요. 내적인 게 뭐죠? 내적인 거 뭐예요? 종자가 있으면 이 종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덜 미성숙되어 있다면 성숙이 안 된 경우. 두 번째는 성숙을 하려고 하는데 종자 내에 야 봐라 하지마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건 뭘까요? 억제 물질이라. 얘들이 공부하자 하는데 공부하지 말자 하는 애들이 우리는 없죠, 그죠? 이 종자는 있어. 이런 애들은 봐라 억제 물질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ABA, 에비시식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ABA가 있고 에슬렌, C2H4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발화 못하게 하려고 하면 에슬렌 처리하거나 ABA 처리하면 되겠죠. ABA는 비싸니까. 그렇고 에슬렌, C2H4 요거 처리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외부적으로 발화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발화 억제 환경은 뭐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건 몇 번 했잖아. 뭐? 첫째는 온도잖아. 그죠? 그 다음 수분이죠. 그 다음 산소죠. 요 세 가지 조건이다. 그래서 봄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비 오고 하니까 수분 공급되죠. 산소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휴면이라는 개념하고 여러분들 발화의 정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 190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초중반까지 매년 러시아가 여러분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작물을 하니까 추위죠. 추위. 자, 추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춥다. 자, 추위가 있으면 추우면은 작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얼죠. 운다. 울죠? 울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못 자라기도 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추위로 인해서 입는 해, 이것을 뭐라 한다? 냉해라고. 냉해. 찰냉자. 그리고 이게 얼어 죽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그걸 뭐라 한다? 동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 한해도 있지. 한해 냉해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쉬는 시간이 돼서 중단했는데 한 가지 아까 방풍림 했죠. 방풍림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바람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업대학이 뭐죠? UC 데이비스죠. UC 데이비스 박사과정에게 모 교수님이 문제를 냈어요. 박사과정생들한테.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작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과제를 냈어. 그럼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게요. 끄고. 자, 생각난 사람 뭐든지 얘기해 봐봐. 식물이 안 자랄 것 같아요. 못 자란다. 그로잉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한지역만 뜨거워지고 한지역은 아예 차와질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봐. 한지역은 뜨거워지고 한지역은 차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템퍼가, 온도가 이제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눈다 얘기지, 그지? 그 다음 또. 풍매화 대비 수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분 수정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자,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물이 막 이렇게 우리 여기 강의실이 자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벼가 자란다 가정합니다. 자, 벼가 자라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대로 있어. 그죠? 그대로 있으면 밑에 이제 잎은 요만큼 어느 정도 자라가 있겠지. 그러면 수분이 어때요? 정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발 안 되겠죠? 그 다음 잎을 통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갑니다. 정산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에 있어서는 첫째, 정발산량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습도가 높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어떤 문제 발생한다? 빨래 널면 곰팡이 슬고 하잖아. 그죠? 병 발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어때? 연약하니까. 충들도 같이 끓는 거예요. 그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겠지. 첫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햇빛이 잘 쬐이고 하면 어때요? 햇빛이 잘 쬐이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작물이, 식물이 이렇게 있다. 있는데 CO2 농도가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 지금은 하와이 관측소에서 420 pp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0.042%로 하면 이렇고요. 이런데요. 그럼 작물이 예를 들어서 흡수를 한다. 여기 논이나 밭에 작물이 있는 데 가면 250에서 300 ppm 밖에 안 돼요. 왜? 얘들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그죠? 바람이 안 부니까 어때? 옆에 있는 농도가 여기는 250, 300인데 여기는 얼마? 420 ppm이라. 그러면 CO2 농도가 낮으니까 광합성량이 어때요? PS라고 한다 했죠? 포토신세시스 약을 했죠, 그죠? 이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연약하게 자라. 연약하게 자라니까 또 도복 쓰러짐도 문제가 되겠죠. 꺾이거나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바람에 의해서 뭐 한다?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애들은 문제가 된다. 풍매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 수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량이 감소가 되는 문제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인류의 종말이 예견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도달한다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 된다? 산들산들 오늘처럼 낙엽이 아니죠. 저거는 잎이 살살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봄치마 살랑살랑 흔들리죠. 요렇게 흔들려 줘야 된다. 요걸 일명 연풍이라고 한다. 아까 바람이 세게 오는 것을 뭐 한다? 큰 태자 써서 태풍이라 했죠. 그죠? 초속 20m, 30m, 막 40m까지 막 불어닥치는 것은 태풍이에요. 얘는 연풍이야. 요것은 초속 1.1에서 1. 정확히 하면 1.7m. 자, 1초 여러분들 3초 카운트 해봐요. 1, 2, 3 해봐요. 자,
네, 여기서 바람이 분다. 해봐. 지금부터 시작. 네, 바람이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3 하면은 한 4, 5m 정도 바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실넘실 한다 하는 거예요. 요 바람이 연풍. 요게 뭐 하는데 가장 좋다? 광합성 하는데, 빛을 합성하는데 가장 좋다. 포토신테시스에 가장 좋은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바람이 부니까 수분도 어느 정도 정발도 되고 정산도 되고, 그죠? 광합성도 여기 420 ppm 농도가 대기 중에 있던 것이 여기에 광합성으로 인해서 낮아지니까 얘가 바람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많이 발생한 광합성에 의해서 발생한 산소는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준다. 그래서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과하면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이 바람에 의한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제 종합해 봅니다. 하나의 종자가 자 발화를 합니다. 그죠? 발화를 해서 그 다음 자라겠죠? 이렇게 자랐다. 나중에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소일 설페이스 지표면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작물이 자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토양에 관해서 했죠. 그죠? 토양의 성질을 뭐라 한다? 토성이라 한다. 좋았어. 토성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한다? 5가지. 얘기해 봐봐.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이렇게 한다 얘기했죠. 그죠? 다 했었어. 그죠? 이건 뭘로 구분한다? 입자 크기인데 뭐의 함량? 점토의 함량 몇 미리야? 0.002mm 되는 이 점토 크레이 함량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식토는 이게 몇 프로 이상이다? 50%다. 여기서 12.5씩 줄여 나가면 된다. 그죠? 이것은 식양토는 37.5에서 50, 49.9가 되겠죠. 그 다음 양토는 25.0에서 37.4 정확히 하면, 그 다음 사양토는 12.5에서 24.9, 25까지, 사토는 12.5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점토 함량이. 이게 토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양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라느냐? 토양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뉴트리언트. 양분에는 그죠? 필수적으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되는 그걸 필수 원소. 리비가 제청한 몇 대 원소? 16대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얘기해 봐봐.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스피, 가와. 미량 원소는 북영구철 막무라. 이게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돼.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커로 가마 타고 우리 동네 새색지 시집 온다. 촌 할 때는 C는 뭐예요? H는? O는? N은? S는? P는? K는? CA는? MG는? 마그네슘. 이거 다 했잖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거 뭐이고? K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게 많이 필요하는 원소,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고, 적게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걸 뭐라 했다?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뭐라 했다?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그죠? B가 뭐죠? CL은? CU는? FE는? MN은? MO는? ZN은?
ZN이라고 하죠. Z는 아이언이다. 그럼 위에 7개, 아래 6개다. 이걸 합쳐서 뭘 한다? 16개. 맞나요? 9개죠. 위에 9개, 6개, 9개, 7개죠? 하면은 몇 대 원소다? 16개, 16대 원소로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벼에 있어서는, 라이스에 있어서는 SiO2 규소가 뭐 한다? 필수적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규소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대 원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특징이 있더라.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토마토를 좋아하죠. 토마토를 먹으면 햄버거 만들 때 토마토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아예 캐비지하고 같이 양배추하고 같이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배꼽이 요렇게 썩어가 있어. 새까맣게. 요것은 통상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렇냐 하면은 칼슘이에요. 칼슘. CA. 얘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해됩니까? 그럼 특이적으로 그렇다. 무가 있다. 무가 있는데 얘가 바람이 들었어. 가운데가 뻥뻥 뚫렸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부족하냐? 붕소가 결핍돼. B. 얘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물마다 어떤 성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그럼 예컨대 이런 거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질소하고 K, P도 있지만 P 기본적으로 주고 질소를 많이 주고 K를 적게 주면은 잎만 많이 성장을 해. 줄기나 잎을 이용할 때는 질소를 많이 주고요. 상대적으로 K, 칼륨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많이 들어. 열매가. 괴근이 많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줄기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뿌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둘 다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시비랭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빛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많은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 표면에 도달하는 거는 맥시멈이 6%다. 그죠? 실제는 우리가 이용하는 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토양 했고 그 다음 작물 다시 갑니다. 작물을 우리가 클래시파이 분류를 할 때 작물의 개념이 일단 뭐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꾸어지는 것.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작물, 식물, 그걸 작물이라 한다. 그러면 작물을 분류를 했다. 첫째 어떤 작물? 이제 슬슬 나와야 돼. 식용작물, 식용작물. 그 다음 식용, 유류작물, 유료. 세 번째 섬유작물, 섬유. 보고하지 말고 네 번째 향신료작물, 향신료 작물. 다섯 번째 향료작물, 향료작물. 좋았어. 여섯 번째 녹비작물, 녹비작물. 푸끄러운 작물이죠. 일곱 번째 야근작물, 약용작물. 여덟 번째 사료작물 안 했지? 그 다음 아홉 번째 다 했나? 원예작물, 원예작물은 크게 뭐와 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과수, 채소, 꽂히는 화예. 크게 분류하면 이렇다 이런 거죠. 그죠? 했잖아.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작물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시계를 그렸다. 지금 뭐 얘기할 것 같아요? 24절, 절기를 얘기할 것 같다. 이 그림이 이제 딱 나와야지. 그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대충 나왔으니까 기말고사는 완벽히 나올 거다 하는 짐작을 하겠죠. 왜? 중요하니까. 그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을 뭘 한다? 동치, 긴 날을, 바지, 그 다음에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은, 봄에는 춘분, 가을에는 추분이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깨구리가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깨어나면 뭔가가 생동감이 들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청명, 경칩이라고, 청명, 경첩. 경칩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고구. 고구는 뭐예요? 고구. 이로운 비.
뭐의 이론비? 어? 알아. 뭐의 이론비? 군용 장식표? 작물 재배의 이론비. 과거에는 뭐였다? 벼 재배가 핵심이니까 벼 재배의 이론비. 그걸 그때를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된다.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거 설명하다가 갔는데,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러시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 추워, 일단. 그죠? 뭐, 푸틴 대통령 그건 다음이고, 추워, 나 러시아 가서 살아라면 살기 싫어. 어떤 학생이 역사적으로 상대베르크 뭐 샀고, 모스크바 샀고, 그거는 좀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는 거고, 그죠? 일단 춥다. 우리는 작물을 하니까, 추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1960년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밸런스 균형을 보면은 러시아는 식량을 구입 또는 지원받는 나라. 어디였어?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식량을 가진 미국이 가장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냉전, 탈냉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아이, 냉전 싸움 했다가 벗어났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가을에 밀을 심었어. 보리보다는 밀이 저온에 강하지. 그죠? 밀을 심었는데 얘들이 이만큼 자랐어. 한 15cm 자랐어. 자랐는데 온도가,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다 죽어버려. 그걸 뭐라 했다? 얼어 죽었다. 동사라 했잖아. 동사. 얼어 죽는 거. 아니, 동태되는 거지. 그죠? 아니, 막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세포가 결빙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세포질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그것보다 조금 남쪽에 가니까 얘가 살아. 얼어 죽지 않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겨울에 이 북쪽에는 추운데 마이너스 30,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가을에 해서 하니까 얼어 죽으니까 동해를 받으니까 언제 심자? 봄에 심으면 어떨까 해서 봄에 심었어. 봄에 심으니까 잘 자라. 자라기는 자라. 자라는데 뭐가 안 되더라?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못 맺더라. 안절 자자, 가지 지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리셴코라는 과학자가, 야, 그럼 도대체 가을에 심은 거하고 봄에 심은 거는 뭐 차이냐? 가을에 심은 거는 뭐 하더라? 전부 개화 출수를 해서 열매 수확을 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봄에 심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과연 차이점이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봄에 심었을 때 충분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내가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이러면 내가 안 돼. 이거 사기야, 사기. 여러분들의 머리, 뇌 활성화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챗 GPT 켜놓고 다 쳐다보면 그 챗 GPT 나와서는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 교사, 교수,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챗 GPT가 다 해주니까. 그죠? 아, 그렇잖아. 그럼 어느 쪽을 가야 된다? R&D 쪽을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 직업 변동, 변화가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이제 판사 뭐 필요 없죠? 몇 명만 있으면 되지. 챗 GPT 쫙 넣어놨고 판례 다 넣고 하면 걔가 로봇이 딱 하고 심의단 딱 놓고 이거 맞느냐 맞게 했느냐는 검증만 하면 되지.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곧 온다. 이미 도래했다. 바둑 두는 거 보면은 AI가 잘해요? 사람이 잘해요? 사람은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 소위 빅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지금 뭐 하다가 얘기 갔나?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서 자라서 겨울을 넘긴 애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봄에 심은 것은 열매와 꽃을 못 맺느냐? 이거 얘기했죠. 네.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뭐냐부터 봐야 되겠지. 주변 환경, 온도 같은 환경. 그렇지, 온도가 뭐 어쨌다고. 온도가 겨울은 추운데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 그때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아니, 차이를 얘기해 보자고. 가을에 파종한 애하고 봄에 파종한 애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겨울을 넘겼느냐, 넘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아니, 그렇잖아. 가을에 심은 거는 이만큼 자라서 겨울이 왔잖아. 추위를 견디어서 그 다음에 되니까 뿌리하고 줄기가 살아있다가 다시 생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 그죠? 근데 봄에 심은 애는 그냥 발화를 해서 그냥 자란 거야.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인생을 말하면 고생 안 하고 그냥 큰 거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결론은 뭐야? 어릴 때 추위를 경험한 종자가 보리, 밀, 여기 해당되겠죠? 맹류가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봄에 꽃피는 이것을 추나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버날리제이션, Z-A-T-I-O-N, 버날리제이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심으면 꽃을 피는데 봄에 심으면 꽃을 안 피는 거고 봄에 심어보자 이 말이지. 꽃이 안 피더라.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알아봤다면 겨울에 심은 거는 이렇게 조금 자라서 추위에 놓여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라이센코라는 분이 야 그러면 싹을 이렇게 좀 틔워서 조금만 키워놨다가 많이 이렇게 이 마대에 담아놓거나 통에 담아 넣어서 봄에 뿌리니까 어때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면 요 키가 뭐다?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키가 뭐예요? 저온이죠, 저온. 어느 때? 어릴 때. 그럼 어릴 때 싹을 이만큼 한 5cm 정도 또는 10cm 키워서 이렇게 파종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쌍마 틔워서 하는 게 쉬워요? 쌍마 틔워서 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5cm, 10cm 키우려면 보관할 때도 많지 않아요.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쌍마 틔워서 하는 거. 체화 상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쌍마 틔워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몇 미리, 몇 센치 자랐을 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한 20일, 25일 저온 딱 추리하니까, 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러시아 전역이라면 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밀 재배하는 생육 일수 적어도 5개월 정도만 맑은 날 또는 온도가 5도, 7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되더라. 작물 재배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아주 위대한 업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노벨상감이죠, 그죠? 노벨상감이잖아. 동토에서 그 추운 데서 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온 결과가 이 러시아 국민들을 굶주리면서 헝그리에서 해결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온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온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나요? 지금 저온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작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시들어 말라 죽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적당하게 작물이 생육하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를 뭐라 한다?
적온이라고요. 그죠? 작물 생육하는데 가장 낮은 온도, 이 야로 내려가면 죽는 온도를 뭐라 한다? 최저 온도. 그리고 이 이상의 온도가 되면 죽는다. 무슨 온도? 최고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적산 온도라고 얘기 들어봤죠? 적산 온도? 안 들어보시면 지금 얘기합니다. 적산 온도는 0도씨 이상을 파종이죠. 파종에서 수확까지 매일의 온도를 0도씨 이상 되는 걸 전부 뭐 한다? 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파종을 했으면 여기 파종했죠. 여기는 15도. 그 다음 5월 2일은 16도. 5월 3일은 쭉 해서 이렇게 온도가 나오겠죠. 그죠? 파종에서 수확을 예를 들어 10월 1일 날 했다. 가정하면 10월 1일 날 가정했다 하면 여기는 한 8도, 뭐 10도라고 하면 매일 평균 온도는 9시경이 평균 온도입니다. 하루에 평균 온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9시예요. 9시. 기본적으로. 여러분, 9시가 일 평균 온도다. 자, 그러면 매일 9시에 온도를 측정해서, 그래, 전부 더한 거예요. 그죠? 전부 파종에서 수확까지 매일의 온도를 더한 온도, 이것이 적산 온도, 소위 누적 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4 절기했죠, 그죠? 절기할 때 가을에 파종하는 애, 봄에 파종하는 애 이렇게 구분했죠, 그죠?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이때 꽃이 피는 작물을 어떤 작물? 장일성 작물이고, 가을에 꽃이 피는 작물을 단일성 작물, 이렇게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것을 단일성 작물, 이렇게 말했다, 그죠? 그런데 주로 이 여름, 언제?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여름에 주로 생육하는, 온도가 높은 데서 잘 생육하는 작물을 고온성 작물, 그리고 겨울에 잘 생육하는 작물, 시금치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그죠? 마늘, 시금치 이런 애들을 저온성 작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있어요. 적산 온도 지금 얘기를 했죠, 그죠? 적산 온도가 뭐라 했어요? 매일의 평균 온도를 파종에서 수확까지, 어떤 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매일의 0도씨 이상 되는 온도를 더한 것, 그것을 적산 온도, 이렇게 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벼죠. 벼는 적산 온도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돼. 벼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파종하면 10월 1일 날 수확한다고 가정하면 며칠이에요? 5, 6, 7, 8, 9까지 3, 5, 15, 150일이죠, 그죠? 그렇잖아. 조생종은, 아주 극조생종은 1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요. 그리고 중만생종은 170에서 180일인데 일단 150일 하자고요. 그러면 5월 달의 평균 온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할 것 같아요? 5월 달. 지금 5월이잖아. 평균 온도 9시쯤 되면 몇 도 돼요? 평균. 20도? 20도? 좋다. 20도 하자, 그럼. 20도. 그 다음 6월 달은? 23도? 7월 달은? 이 밤온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5월, 6월, 7월, 그 다음 8월은? 30도? 9월은? 25도? 10월은? 10월은 필요 없지. 자, 여기 다 하면, 그죠? 5월달 30 하면은 얼마예요?
30, 600이지. 요거는 700이지. 3, 5, 15, 3이는 750이지. 이것은 30 하자고, 머리 아프니까. 3, 3은 9, 900이지. 900이지. 이거는 20도 하자고, 9월달. 20도. 600이지. 그럼 전부 다 하면 얼마예요? 자, 이거 하면 1800, 2400이죠? 2400, 1300. 그죠? 그럼 3750이죠? 그죠? 도시. 이게 누적 온도라. 적산 온도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벼는 중만생종은 어떻다 했어요? 170일까지. 네, 180일이죠. 이건 5달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생종 정도면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벼의 경우에 적산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40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00도씨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레인지가 얼마예요? 미니멈 3500도씨에서 4500도씨가 돼야 벼 재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지선정을 벼를 재배하는데 저 강원도 예를 들어서 철원, 내가 근무했던 철원 화천 이쪽에 예를 들어서 하면은 5월 달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도씨야. 6월 달은 15도씨야. 7월 달은 20도씨야. 8월 달은 22도씨야. 9월 달은 10도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저 10월 달까지 한다고 보고 10월 달은 5도씨야. 그러면은 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계산해 볼까? 300, 450, 그 다음 600, 또 거의 600, 660이네. 그 다음 300, 150, 그건 얼마예요? 750, 1200, 450, 그럼 얼마? 750에 1200, 1950, 1950, 1950 하면 얼마예요? 00, 5, 2, 2500도씨죠?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3500에서 5000인데 이게 작물 생육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배가? 안 되죠? 안 되잖아. 너무 춥잖아. 그러니까 적산 온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 뭐가 안 돼? 중생종, 만생종 재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조생종이 뭐다, 중생종이 뭐다, 만생종이 뭐다 개념 이해됩니까? 했었어. 다 까먹었어 지금. 그럼 조생종은 뭐냐면 생육기간이 짧은 걸 주로 말하고, 이해되죠? 배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라이스. 자, 그 일생이 120일 정도 된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죠? 그리고 중생종은 예를 들어서 150일 정도 된다. 그 다음 만생종은 180일, 170일, 180일 정도 된다. 이 생육기간 일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꽃이 피는 것, 개화가 뭐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24절기 할 때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했어요. 지금 공부한 거는 낮의 길이 또는 밤의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밤이 길이에요. 어쨌든 밤낮의 길이에 의해서 꽃이 언제 피느냐를 가지고 장일성이냐 단일성이냐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생종인 애들은 생육기간이 짧은 이런 애들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주로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온도. 이 중일성 얘들은 고추, 가지, 시금치는 고추, 가지 이런 시설 재배 작물. 그죠? 이런 애들은 중일성인데 주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 이것도 온도죠. 그죠? 그리고 라이트, 일부 빛. 자, 그 다음에
만생종인 경우에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 밤낮의 나이트 데이의 랭스,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벼의 경우에는 우리가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파종을 한다 하면 꽃이 언제 피요? 이삭이 피는 게 거의 8월 달에 핍니다. 그죠? 8월 달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하지를 지나서 꽃이 피는 거예요? 하지 이전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하지 이후에 꽃이 피잖아. 그죠? 하지 이후에 꽃이 핀다. 그러면 장일성이다, 단일성이다.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했잖아. 하지 이후에 꽃이 피니까 하지가 가장 낮의 길이가 긴데 그 이유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단일성이지.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잘 봅니다. 그러면 벼하고 지금 비슷한 작물, 여름 작물이 있죠. 그죠? 뭐 옥수수, 또 여름에 재배하는 거, 고추도 있죠. 또 뭐? 그거는 일단 뭐 과수인데 그것도 좋다. 사과, 배, 감 이런 애들 전부가 뭐예요? 여름에 거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또 많이 자라죠. 그래서 이런 애들 고온성 작물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높을 때 잘 자란다. 그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적산온도 얘기를 했죠. 그죠? 적산온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얘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파종해서 마늘이라든지 이런 애들, 시금치 이런 애들을 가을에 파종해서 언제 수확한다? 봄, 여름에 수확하죠. 그죠? 얘들은 저온을 경과하고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이죠. 그러면 온도적으로 보면 적산 온도가 벼하고 비교해 보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적산 온도가 낮죠. 그죠? 적산 온도가 낮으니까 얘들, 이런 겨울에 자라는 애들을 저온성 작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저온을 좋아한다 해서 혼행성 작물 이렇게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용어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죠. 일반적으로 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은 주로 뭡니까? 10도씨 이하에서 자라는 여름성 작물이죠. 그죠? 그런데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은 마늘, 양파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은 뭐한다? 겨울에도 잘 자라죠. 그러니까 10도씨 이하에서도 잘 자란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도씨 이하 작물이 제대로 자라는 여름성 작물을 얘기할 때는 요것을 10도씨 이하 되는 날의 온도는 없애는 거예요. 카운팅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것을 효과 있는 해서 유효 적산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effective, 그죠? accumulated temperature 이렇게 부른다. 유효 적산 온도는 10도씨 이상을 통상적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벼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벼가 5월 1일 날 파종해서 10월 예를 들어서 30일 날 아주 만생종을 재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10월 30일 수확을 해야겠죠. 수확을 하니까 10월 달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균 온도가 8도씨, 9도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효 적산 온도 10도씨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카운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벼는 12도 이하로 밤 온도도 야온도 내려가면 상당히 생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화하는데 최저 온도가 몇 도다? 12도씨입니다. 우리 일본, 중국 일부에서 재배하는 소위 자포니카에서는 소위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재배하는 인디카는 10도씨. 우리가 10도씨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우리는 10도씨 이상 되면은 발화를 하고 생육을 하는데,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고온에서 자라는 이러한 벼 품종들은 12도씨 이상이라야 된다. 12도 이하 되면 얘들이 냉해를 익어, 냉해. 추워서 익는 해를 냉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오늘 한 거 다시 갑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바람에 관해서 했죠, 그죠? 태풍이 있다. 그리고 미풍, 연풍이 있다 얘기했죠, 그죠? 바람이 하는 역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일, 단일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해되죠? 적산 온도에 관한 얘기 했죠? 했잖아. 그죠? 그리고 토양에 관한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 뭐냐 하면, 광합성에 관해서도 했잖아. 호흡도 하고. 그죠? C3, C4, 캠식물에 관해서 했죠. 그죠? 자, 하나 뭐 할 거냐 하면,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작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잎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벼를 이제 그린 거고, 콩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벼는 잎이 어때요? 요렇게 났죠, 그죠? 더 자세히 그러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에요, 혈관. 요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여기에 이제 미드리브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 세포들이 잘 있겠죠, 그죠? 요렇게 돼 있고, 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콩은 잎을 이제 주로 이 타원행도 있고 약간 좀 동그란 형태도 있고 크게 이 세 종류입니다. 타원행이고 심방형, 심장 모양, 그 다음에 요것은 약간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 콩과죠, 소위빈. 이거는 벼 라이스죠, 그죠? 그래서 벼를 중심으로 한 잎이 길다란 거, 요것을 벼화자를 써서 화봉과, 한자어로 우리말로 하면 벼과, 이 콩처럼 잎이 두리뭉실하게 생긴 이런 애들은 뭘 한다? 콩과 또는 콩투자를 써서 둑과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 잎들이 다 달려 있다. 그러면 잎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작물 생육에 좋을까? 잎이 뭐 비료 많이 주면은 잎이 많이 무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잎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요렇게 있는 거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아예 무성하게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작물 생육이나 나중 수량성, 병해충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1번이 좋을 것 같죠? 2번은 왜 안 좋다? 너무 잎이 무성하죠, 그죠? 그러면 바람이 잘 못 통하고 수분 정발이 안 되고 병해충 발생이 문제가 되고 또 도복이 문제가 되고 한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도다. 그러면 이걸 연 면적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표준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요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애들이 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죠. 이렇게 심어놨잖아. 이렇게 심어놨으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에어리어, 자, 면적분은 뭐 면적입니까? 토지 또는 토양 면적이죠, 그죠? 차지하고 있는 면적분의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면적. 연면적. 그러니까 잎을 전부 이렇게 따는 거지. 따서 이렇게 펼쳐보는 거지. 이렇게 쫙 펼쳐서 요게 가로 1m, 세로 1m라고 하면 요 1m를 한번 쫙 다듬는다 하면 1분의 1이죠, 그죠? 이 메다로 표시합니다. 자, 토지 면적이 제곱메다, 잎의 면적이 제곱메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없어지면 되겠죠, 그죠? 나누니까.
그러면 한 번 딱 덮었다 하면 1분 1이 되겠죠. 그죠? 1제곱미터 잎이 많아서 한 2배 정도 덮었다. 또는 한 4배 정도 덮었다 하면 요것을 연면적 뭐라 한다? 이것을 지수라 한다면 지수. 이해되죠? 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저는요, 6 정도 되는 게 좋다. 어느 때? 잎이 가장 많을 때, 최고 분을기 때 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연면적 지수는 뭐라고 했나요? 토지,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한 잎의 면적을 연면적 지수라 한다 했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광합성도 잘하고 수량도 많이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그걸 뭐라 한다? 최적 연면적 지수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최적 연면적 지수는 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다 했나요? 6 정도 되는 게. 그러면 6인데 통상적으로 벼 잎이 이제 이렇게 자라죠. 그죠? 이렇게 자라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6 정도. 그러니까 1m, 가로 1m, 세로 1m의 면적에 이걸 잎을 다 따서 6번을 덮는 거죠. 둘, 셋, 다 덮어보는 게 6번을 덮을 수 있는 면적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잎이 쭉 늘어진 애가 있어. 이런 애들. 그러면 이 빛이 투과가 잘 되나요? 아래쪽으로 빛이 잘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네.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때요? 최적 연면적 지수가 6보다 높아야 되나요? 낮아야 되나요? 이해가 안 돼? 자, 이런 경우지. 자, 다시 갑니다. 자, 일의 경우는 잎이 이렇게 됐어. 자, 2의 경우는 이래 됐어, 잎이. 그럼 1의 경우는 잎이 위에는 하늘을 향해서 쫙 해서 직선으로 딱 나열이 돼 있죠. 2는 어때요? 쭉 잎이 늘어져 있죠. 수양보들처럼. 그죠? 1의 경우를 두고 연면적 지수가 6인 게 좋다 했죠. 그죠? 그럼 2의 이런 품종인 경우 또는 관리를 잘못했든지 어쨌든지 잎이 축 늘어지는 형태이면 이 최적 연면적 지수가 6 이하가 돼야 되나요? 6 이상이 돼야 되나요? 6 이하가 돼야지. 이게 더 무성하게 예를 들어서 7이나 8 돼버리면 광합성은 고사하고 전부 수분 정발 안 되죠. 바람 안 통하죠. 광합성 안 되죠. 아래 잎은 광합성 못 하죠. 그러니까 누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적 연면적 지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농촌진흥청에 갔다 연구사로 아니면 종자종묘회사에서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품종을 만든다면 어떤 품종을 만들어야 될까요? 최적 연면적 지수가 높은 품종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면 잎이 어때요? 위에는 쫙 하늘을 보고 쫙 이렇게 있고 수광태서가 이렇게 쫙 멋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하는 거 요수량 했죠. 그죠? 요수량이 뭐예요? 복습 안 하지? 내 그 기말고사는 상당히 어렵게 낼 거야. 자, 요소량은 건물, 식물체를 건조시켰을 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그람.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죠. 그죠? 물 소비량. 이것도 g이죠. 그죠? 그죠? 그걸 요수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맹아주 같은 경우는 거의 900 정도를 필요로 했고, 그죠? 콩이나 이런 것들은 430 이런 거죠. 수박이나 호박 이런 것도 한 7, 800 하죠. 그죠? 많다 이 말이야. 잎이 축 늘어지고 넓은 이런 애들은. 이해됩니까? 그럼 짠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짠디는 아주 잎이 작고 어때요? 뾰족뾰족하죠. 그죠? 이런 애들은
연면적 지수를 늘릴래야 그 수강태세는 좋은데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으니까. 그런 특수 작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던 키가 한 50cm 또는 30cm 이상인 작물들을 말할 때 그러하다. 벼는 6 정도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삭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오나? 소스 싱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싱크하면 THINK에서 think 생각한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소스는 잎이에요. 이 싱크는 이 그레인이에요. 또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소스하고 싱크의 관계 이걸 보면요. 싱크 열매는 이따만 큰데 소스가 잎이 그러니까 연면적 지수가 아주 적다 하면은 이만큼 채울 수 있는 광합성량이 부족하니까 다 못 채우죠. 그러니까 불량과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잎은 많고 많은데 수강 패스도 좋은데 싱크가 열매가 요만큼 밖에 없다. 이러면 뭐예요? 광합성 많이 해서 이거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맥시마 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잖아. 그래서 소스하고 싱크의 관계, 릴레이션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재배한다. 조금 더 갑니다. 자, 사과를 이렇게 재배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과가 달렸어. 그죠? 달리죠? 그럼 잎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감을 얘기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 자, 그 열매는 요걸 할게. 붉은색 해줄게. 자, 이렇게. 사과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 잎들은 뭐란 얘기예요? 잎들은 소스, SURC, 소스, 근원 이런 말이죠. 그죠? 요것은 열매는 싱크, SINK입니다. 싱크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잎 개수나 또는 잎의 총량이나 아니면 잎이 병이 들었거나 신선한 거나 요걸 보고 요거 과일 수를 그죠? 맞춰주면은 야 나는 이만한 사과를 만들겠다. 이만한 사과를 만들겠다.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과 한 박스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 하고 같은 박스인데 같은 10kg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10kg인데 1번하고 2번하고 보면 어느 게 가격이 비싸요? 1분이다. 1번이 비싸지. 명절 때 이따만한 사과 비싸잖아. 이런 거는 줘도 안 먹어요. 너무 작아서. 그죠? 영양가치는 이게 좋은데 우리 사람들은 선물하는 거나 기프트를 받았을 때는 이걸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는 뭘 해야 된다? economically viable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뭐 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니, 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돈이 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잎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고 한데 과일이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달렸다. 언제? 5월 달에. 또는 꽃이 엄청 많이 폈다. 언제? 5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요거 6개가 요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 12개 합시다. 12개. 한 그루에 한 100개 이상 달리지만 이해도를 위해서 10개 정도 달린다고 가정합니다. 12개 했나? 12개 정도 달리려고 하면은 적정한 잎의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잎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잎을 우리가 뭐 따고 어떻게 하기는 힘들잖아. 단지 나는 이런 사과를 만들겠다. 이런 감을 만들겠다. 이런 수박을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과일 수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일을 적게 달게 하겠다. 개수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첫째는 적화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적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적화는 뭐냐면 꽃을 없애준다. 꽃을 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과는 뭐냐면은 이제 꽃을 따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왜? 만약에 냉해를 입었다 아니면 뭐 썰이가 왔다 해서 꽃이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남겨놨다가 야, 요 잎술을 보니까 야, 여기 한 가지 한 개만 사과가 달리도록 하자 해서 나머지 과일은 다 따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적과 이렇게 말한다. 요 용어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지났어. 다음 해에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이걸 얘기했죠. 자, 이런 식으로 과수를 키우는 게 좋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좋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막 자라 올라가는 게 안 좋다 했잖아. 그죠? 관리하기도 어렵고 키도 너무 크고. 그죠?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전정 또는 전지, 이런 말을 쓴다. 용어를. 가지를 정리한다, 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휘어준다. 요것은 가지를 유도한다는 유도 또는 유인이란 말도 씁니다. 유인, 가지를 유인한다. 그래서 여기 막대기 받고 여기 막대기 하나 딱 설치해서 여기 철사줄이나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야, 자 여기로 모여. 이쪽 가지는 하늘로 가지마. 위에는 잘라내는 거지. 그죠? 이것을 전지 또는 전정, 이런 용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가위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이래 하는 가위로 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전정 가위라고 따로 있어. 이해되죠? 전정 가위. 이렇게. 그러면 전정 가위는 손으로 하니까 손에 물집이 트고 아프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전동으로 배터리 충전해가 충전식으로 착 나오니까 착 넣으니까 착착착 자르잖아. 그게 스마트홈 산업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배터리 개발하는 것까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정, 전지, 그죠? 유인,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좀 어렵나? 일단 여기까지 하고.